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의 전략 도발에 맞서 미사일 실사격과 전투기 훈련 등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미국 정부는 즉각 한일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한일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3발 중 첫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는 마하 8.9로 탐지됐으며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 약 20km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고,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60km, 속도는 마하 6.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즉각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미한 미사일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응해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군의 에이테킴스를 동해상으로 각각 한 발씩 발사하는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했습니다. 한국 공군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발사에 대비해 F-15K 전투기가 무기를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긴밀한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5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으며 긴밀한 협력 지속과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미한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17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번째입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졌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한국과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과 암호화된 보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한 동맹의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보다 폭넓게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일본과 함께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논의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김 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했으며 양측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엄중한 자제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성김 대표와 일본 후나코시 국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강화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군 당국은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를 일본해, 즉 한국 동해에 상시로 띄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전술적 핵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 회계연도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해 동해 상공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4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일본 주변 국가들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진전으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러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무인기 사용과 운영에 대한 개념, 또 무인기와 위성사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조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5일과 11일 연이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속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주장을 반박하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현대 재래식 전력에 맞서기 위해 핵 억지력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발사를 통해 북한은 관련 기술과 운영 능력을 빠르게 향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관련 기술 개발 의도는 분명하며 이런 북한의 군사 활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국 방문에서 경제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장되면서 앞으로 미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 연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톰 번 회장은 24일 VO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번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서로 연계된 사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관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에 주목했습니다. So it'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for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for the U.S. So the U.S. semiconductor production has fallen to a very small share of the global output. I think it's about 12%. And for supply chain resiliency, robustness, and security, the Biden administration, understandably, I think any administration in the U.S. would like to see more semiconductor production located onshore.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에서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제조 2025 계획 등 기술 혁신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Driving rationale is the competition with China. And specifically, it's really related to the battle over technological innovation. I think the origin of this approach really was China's China 2025 document, where it's expressed an aspiration to become the dominant technological global power and began to pursue policies that were designed to make China number one in technology.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방문한 일본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을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관계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re at a point in time to where not only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s, but to broader economic trends,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increasingly less relevant in the region, and also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we see China begin to advance. And so I think you're seeing the administration really try to refocus on the economic side of the equation. It's important to have relationships that are strong both on a security level and on an economic level to deepen those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in the region.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동부가 경제교수는 한국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 설립 결정을 주목하면서 이 같은 투자가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 동맹으로 확장됐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미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은 구분해 추진할 것이며 북한은 도발이 아닌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2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도적 지원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호응이 아닌 도발을 지속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도발 등으로 고립과 제재의 굴레로 들어가지 말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당장 한국이나 국제기구의 백신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고 향후 무기실험 행보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는 전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도 지원을 목표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최근 발표한 한국과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나토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여전히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나토는 한국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분야와 운반 수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들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과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토와 한국은 북한 문제 외에도 사이버 방어와 비확산, 대테러 등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안보와 관련된 민간 과학 분야와 상호 운용성 확대, 화학, 생물학, 방사선과 핵 방어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